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최다혜의 지음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처음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봉투에 10,000원씩 넣어 쓰는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이어지자 적게 쓰는 습관이야말로 안정감 있는 노후를 위한 확실한 대책임을 알게 됐습니다. 모은 돈이 넉넉해지자 지출이 적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책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 담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저자가 직접 실천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찾은 경제관념과 깨달음을 통해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 독자들도 간접 경험할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지 않는 삶 해볼 만합니다. 덜 쓰는 연습 덕분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내 삶은 충만합니다. 마음 잡고 절약한 지 3년 즈음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돈 덜 쓰는 삶이 돈을 소비하는 삶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입니다. 간소한 삶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외식하지 않고 집밥을 먹으려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조리대에서 한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갈한 집에서 우아하게 햇볕 만끽하며 녹차를 마시는 삶인 줄 알았더니 그 민낯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처박힌 북어채를 보고는 와, 잊고 있던 식재료를 발견했어 하며 신나하는 삶이었습니다.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줄 알았던 덜 하는 일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온몸이 피로해졌습니다. 돈은 굉장히 편리한 교환 수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노동을 돈 주고 메꿔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쓰는 삶은 쉬웠고 간소한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쓰는 삶은 불안했습니다. 돈에 의존할 때마다 삶의 방향키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삶은 결국 많이 벌어야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많이 일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리는 없었습니다. 쓰는 삶과 덜 쓰는 삶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절약해보니 점차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먹었고 키즈 카페보다 도서관과 공원에 갔으며 카페에서 원두를 사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백발호우 할머니가 되어서도 행복하려고 하루 식비 15,000원씩 계산하며 생활하는 중입니다. 돈을 안 쓰면 왠지 고통만 있을 법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쓰면 남습니다. 자본주의의 에너지인 돈이 잉여 자본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덜 쓰는 연습 덕분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멀리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에 골고루 행복을 깔아두기 위해서 절약합니다. 간소한 삶,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절약 덕분에 세상에 대한 무한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기기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들, 나는 절약이 싫었습니다. 씀씀이를 줄이는 일은 사람을 피곤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절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때가 왔습니다. 첫 시작은 27살 신혼 때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렸던 나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아주 멋진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신혼살림은 단출했습니다.
일단 텔레비전이 없었고 텔레비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장식장과 소파도 안 샀습니다. 새 물건보다 헛 물건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자취할 때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라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은행 빚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싫었습니다. 못 산 살림이 텔레비전 뿐이겠습니까? 김치냉장고, 소파, 무선 청소기, 우유 건조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우유 관리기, 커피 머신 등 남들이 편리하다고 말하는 기기는 대부분 들이지 못했습니다. 누가 사준다고 해도 작은 집엔 놓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절약을 해야만 했기에 돈을 덜 썼을 뿐인데 의외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절약은 겁부터 날 수 있습니다. 쓰는 일보다 덜 쓰는 일이 단연 힘듭니다. 하지만 비참하진 않습니다. 검소한 삶의 일상은 우아함으로 가득합니다. 책, 꽃, 아이들이 있으며 도서관과 미술관 그리고 공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공짜입니다. 공짜를 비루하다 생각했으나 책과 꽃을 보는 이 삶이 비루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삶의 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끼니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돈이란 게 삶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돈을 안 썼으니 돈을 모았습니다. 절약 후 1년 뒤에 전용 면적이 17평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방이라 집이 쌌습니다. 딱 1,000만 원 더 들었습니다. 집도 한 채 더 사서 월세도 받았습니다. 그럼 돈을 왜 저축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대비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더 많이 소비하려고 월세 받고 절약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셀프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진짜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남편과의 결혼은 순조로웠으나 그렇다고 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렸고 어린 만큼 모은 돈이 적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의존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예당 같은 결혼식 의례를 간소화할 배짱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남들 같은 결혼식을 치렀고 결국 신혼살림은 남들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했습니다. 월세 4만 원짜리 신혼집은 전용 면적 14평인 작은 복도식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다행히 강원도 바닷가 도시에 신혼집을 얻어 월세가 저렴했습니다. 작고 낡고 싼 곳에 터를 잡은 덕분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식비는 60만 원으로 정했었고 때로는 일주일 동안 돈 한 푼 안 쓰는 무지출 살림에도 도전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도 허투루 처분하지 않고 중고로 팔아 현금화하거나 하다못해 식빵 한 봉지로 바꿨습니다. 자투리 적금도 했습니다. 카페 안 간 날은 3,000원, 외식 안 한 날에는 5,000원을 적금 통장에 넣어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습니다. 저축하고도 돈이 남으면 마음껏 썼습니다. 필요해서 쓴 게 아니라 이만큼 아끼고도 남았구나 하는 마음에 돈이 있으니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샌가 늘 생활비를 염두에 두며 소비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격하게 피곤했습니다. 아껴서 모아봤자 10만 원 더 저축하는 것뿐인데 10만 원만 덜 저축하면 살던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조금 더 쓰고 편하게 살자는 마음이 자주 잃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조금 더 써서 편하게 살 수 있다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가 만족스럽다면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쓴다고 해서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더 모으려면 소비 체질을 바꿔야 했습니다. 평생 큰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망을 당장 풀어버리기보다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외식이든 키즈 카페든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의 기준은 늘 필요였습니다. 식비 가계부를 쓰지 않았다면 여전히 진짜 필요와 가짜 필요를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샀을 때의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동 구매를 일삼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충동 구매를 줄여 차곡차곡 저축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물건 사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고작 10만 원을 더 저축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푼돈을 모으려는 노력이 삶을 바꿨습니다. 행복해지는 소비와 독이 되는 소비를 구분할 줄 알게 됐습니다. 돈 걱정도 줄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통제권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라며 시작조차 안 했다면 여전히 미래를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절약은 실패해도 별일 없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시도입니다. 처음이 힘들 뿐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릴 때부터 경제 감각이 유난히 성숙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한 푼도 귀하게 여기라는 이론서의 흔한 조언들도 착실하게 따랐기에 길가의 공병 하나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마트에 갖다 주고 보증금을 받아 저축했습니다. 동생은 떡잎부터 남달랐고 역시나 어른이 되어서 우리 집 전속 재무상담사가 됐습니다. 동생은 내 첫 월급날 재무 계획을 함께 세워졌습니다. 간단해. 월급의 50% 매달 90만 원은 저축해야 해. 모자라면 아끼고 안 그러면 망한다.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 덕분입니다.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한다라는 간단한 규칙이지만 성실히 따르니 돈이 잘 모였습니다. 나는 무사히 돈을 모았고 모은 돈으로 예식장 예약도 하고 화사한 웨딩 사진도 남겼습니다. 새 보금자리도 생겼고 신혼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별다른 재테크 기구가 아닌데도 선저축 후 지출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큰 산을 무탈하게 넘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았던 감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쓸 돈 빼고 남는 돈을 모조리 저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의 50%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면 여윳돈이 생겨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윳돈이 생긴다 해도 뭘 살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저축을 안 하는 달이 없습니다. 푼돈이라도 매달 자산이 덧셈입니다.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진 마음으로 삶 곳곳에 숨어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욕망의 방향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경제적 풍요가 뒤따랐습니다. 덕분에 때 묻은 소비 습관을 정갈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산 외 모든 돈을 적금 통장에 밀어 넣으니 불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동생이 월급의 50%를 기계적으로 선저축하는 절약의 기본을 가르쳐준 덕분입니다.
돈이 필요한 곳으로만 흐르면 저축은 쉽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적은 돈으로 우아하게 사는 삶의 양식을 갖추게 된 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을 확보하여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 책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